자, 이온결합 물질하고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보는 거야. 자, 이거부터 볼게. 이온결합 물질부터 보자. 자, 이온결합 물질은 말 그대로 이온과 이온으로 결합된 물질이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좀 정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얘들은 양이온,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한다. 참고로 얘들이 결합의 세기를 만약에 묻는다면 요런 거 정도로 잠깐 정리를 할게. 이거는 학교에서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깊이 배워두는 걸 봐. 정전기적 인력도 어차피 힘이야. 전기력이라고. F라고 하는 것은 이온 간 거리, 그 다음에 이렇게 전하량의 곱이라고 하거든. 이 전하량이 뭔지 봐봐. 전하가 정말로 일반화하게 들어가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주야. 이 원소들 중에 금속, 알겠어? 전자를 하나 잃었다. 됐지? 전자를 두 개 잃었다. 잃었다고 하는 말보다는 줬다. 누구한테? 비금속한테. 너희들 책에 그렇게 나와. 항상 주고 받았다라고 나오거든. 공유결합은 서로 공유한다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주고 받았다, 줬다라고 표현해. 전자를 한 개, 두 개, 얘는 세 개. 그럼 니들이 알고 있는 양전할 때 있는 애들은 누구냐? 리튬,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여기에 베릴륨은 잘 안 나오고 마그네슘, 칼슘, 얘는 알루미늄 정도.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양전하의 전부야. 알았지? 그럼 음전하는 누가 있느냐? 16족, 17족만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 16족은 전자를 두 개 받았다. 17족은 하나 받았다. 그지?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2주기의 산화이온, 3주기의 황화이온, 2주기의 플로르, 그 다음에 염화이온, 브로민, 할로젠을 배웠으니까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전하량 곱이라는 건 바로 무엇이다? 이거의 곱이야, 이거의 곱. 여기서 어떤 곱이 제일 세냐? 3하고 2. 그치? 이게 왜 그러냐? 사실 이 전기력, 정전기적 인력, 저 인력이라는 F 있지? F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녹는 점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녹는 점이라는 것이 사실 뭐야? 물리변화잖아. 하지만 전기력으로 우리가 어림값을 한다는 뜻이야. 알겠죠? 전기력으로 어림값을 한다. 그래서 녹는 점이 높으면 이거는 이거에 비례하는 거라고 보면 돼.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알겠지? 이게 가장 우선이야. 이게 일정하다면 그 다음에 이온 간 거리. 알았어? 일정하다면 이온 간 거리. 무슨 말이냐? 이게 우선한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 얘보다는 얘가 더 세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일까 플러스일까? 얘가 더 세다는 얘기고, 이런 식의 결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똑같다면 거리 제곱분의 1.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LICL이 있고
NaCl이 있다면 Cl은 어차피 어떠냐? 같고 얘가 주안점이잖아. 리튬이냐 나트륨이냐. 근데 리튬은 헬륨, 나트륨은 네온. 얘가 더 작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의 표현. 알았어요? 그냥 이런 식의 표현만 알아두자. 자, 두 번째. 얘들은 규칙적인 양이온과 음이온의 배열로 결정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결론적으로 얘들 덩어리로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음이온이 있으면 옆에 양이온이 있고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고 그 뒤에 양이온이 있고 그 뒤에 음이온이 있고 그 밑에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쭉.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거를? 연속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어려워. 그지? 이렇게 생각하면 덩어리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이온 결정은 독립적으로 존재를 못하고 덩어리로 존재하게 되므로 얘들을 우리가 화학식으로 표현할 때 전하 평형을 따르는 전하 평형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전하량 상대값 합이 얼마 되는 0이 되는 따르는 간단한 조성비.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어. 합리적 의심 저걸 갖고 따지는 거야. 이게 이온결합 물질이라면 당연히 A는 뭐가 되고 B는 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다면 A, B는 이거거나 맞지? 이거거나야. A, B는. 얘가. 근데 옆에 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물론 A 양이온 맞아. 근데 이렇게 따지면 A를 플러스 2로 잡으면 C는 마이너스 4가 되는데 합리적으로 마이너스 2까지만 우리가 보자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놓는 거지. 그럼 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당연히 얘가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D는 플러스 몇 가다? 이런 추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게 간단한 조성비야. 그러니까 얘들은 이렇게 조성비로 나타난다. 이걸 실험식이라 하거든. 그냥 간단한 조성비를. 그러니까 이거 이온식들의 기본적인 표현 대신 중요한 거. 만약 하나 쓰라고 화학식을 뭐 여러분들 아까 풀었듯이 얘는 화학식이 이렇다 그러면 반드시 양이온이 앞에 있어야 된다. 알았어요? 이거는 만구의 진리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우리가 보호 전자껍질로 표현할 때 벌써 이러면 누구의 전자 배치야? 세트 1, 네온의 전자 배치인데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 몇 주기 원소다? 3주기야 원래. 이해가지? 근데 그 옆에 이렇게 있는 거지. 이러면 세트 2잖아. 그지? 이렇게 만약에 줬다면 얘가 B고 얘가 C라고 해봐. 얘가 B2이온이고 얘가 C2이온이야 이렇게. 그럼 얘들의 화학식은 반드시 B부터 써라 이거야. 그리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이해 갔어요? 이런 식의 표현, 이게 거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런 물질 중에 이온결합 물질들 중에 우리 주변 물질로 잘 나와요 시험에. 우리 주변 물질 대표적으로 기본적으로 얘 나오겠죠. NaCl 조미료 누구? 소금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이라고 하죠.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이제 염화칼슘이 있거든요. 당연히 칼슘은 이가가 되겠죠. 합리적인 추론으로. 염화칼슘. 거기에 이제 제설제라고 써 있는데요.
일단 얘가 물에 들어가면 발열 반응. 알겠어요? 염화칼슘 자체가 물을 잘 빨아들여요. 흡습제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염화칼슘 자체가 물을 잘 빨아들입니다. 발열. 또 하나, 얘가 녹아서 수용액이 되면 순수한 물일 때보다 어느 점이 떨어져요. 잘 안 온다. 요런 거. 단점 뭘까요? 그 위를 차가 지나가면 튀죠. 그러면 전해질이잖아. 자동차의 부품이 부식되기 쉽다예요. 빨리 세차를 해줘야 된다. 겨울철에는. 그 다음에 옆에 탄산칼슘이 있어요. CaCO3. 자, 탄산칼슘은 선생님이 이온 결합할 때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기억나나 또 모르겠다. 얘가 나트륨, 칼륨, 질산, 암모늄이온. 이거 외우라겠지. 이거 기본적으로 잘 알아도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나 칼질함. 나 칼질함. 이거 100% 구경꾼 이온이고 얘들이 포함되면 훌륭한 전해질이야. 물에 무조건 녹아. 이거 앙금이 전혀 안 된 애들. 알겠어요? 100% 구경꾼 이온. 얘 이름이 뭐라고? 자원자 이온인데 질산이온. 얘는 암모늄 이온. 이런 식으로 이따가 이거 암모늄 이온은 내가 한번 보여줄게 또. 다음 봐봐, 다음 봐봐. 또 하나 있어. 이거 기억나? 바륨, 칼슘, 황산, 탄산. 선생님 어떻게 외우라고 했지? 얘 이름이 뭐라고? 황산이온. 얘 이름이 뭐라고? 탄산이온. 얘들끼리 만나면 황산바륨, 탄산바륨, 황산칼슘, 탄산칼슘, 박하사탕 이렇게 외우라고 했지. 박하사탕. 이거 흰색 앙금이야. 박하사탕이 흰색이잖아. 그치? 우리가 중요한 건 뭐야? 이거 이가라는 거지. 박하사탕 몇 가라고? 이가. 나 칼질하면 일가야. 질산만 음이온이고. 알았어? 그래서 탄산칼슘 딱 뜨면 앙금이구나. 그럼 화학에서 말하는 앙금이잖아. 근데 우리 주변 물질에는 얘를 지구과학은 얘를 뭐라 부른다? 석회암. 지구과학에서는. 알겠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이런 애가 얘야. 그런데 말이야. 이 이온이 다원자 이온 누구라고 그랬어? 탄산이온이잖아. 얘가 들어간 애들은 산과 만나면 무조건 CO2 발생해. 알았어요? 그런 것도 하나 알아도 탄산이 들어간 애들은 산과 만나면 CO2가 발생해.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방해석이라는 건 비스듬한 육면체, 산을 떨어뜨리면 기포 발생 이런 거 배우잖아. 그 방해석이 탄산칼슘이었던 거야. 알겠어요? 방해석이 뭉쳐갖고 이제 석회암 되고 막 이런 거거든. 광물이니까 걔들은. 그죠? 자, 달걀 껍데기 얘를 탄산칼슘이라 하고 얘를 산에 떨어뜨리면 기포가 분명히 발생한다. 이거 사실 염기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액성 안 배웠잖아요. 2학기 때 배운다. 이거 염기성 물질이라 산성화된 토양에 달걀 껍데기를 엄청 넣어야 돼요. 엄청 넣으면 중성화돼. 땅이. 알았어? 중성화된 땅은 시커매. 그리고 벌레들이 잘 기어다니고. 그럼 산성화된 땅은 뭐냐? 너희들 요즘 촌동네도 다 우레탄 깔았더라. 운동장에. 그 학교 운동장 TV에서 보면 막 흙 있잖아. 먼지 날리는. 그 그게 산성화된 토양이야. 거기 뭐 심으면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땅. 거기다가 석회가루를 뿌리잖아. 그거 이제 요즘에는 잘 못 보이는데 옛날에 논바닥에다가 석회가루를 뿌렸다고. 그게 토양을 산성화된 토양, 1년 내내 농사 지었으니까 영양분이 다 빠져나갔을 거 아니야? 그 중성화시키는 과정. 요즘에 그 역할을 뭘로 하냐? 너희들 그 겨울에 보면 논바닥에 마시멜로 하나씩 있는 거 봤어? 허연 거, 동그란 거. 그 속에 집단 들었거든? 집단. 타작하고 난 거. 그거 썩히는 거야, 그게. 그리고 봄이 되면 이거 풀러서 태워.
그럼 뭐가 돼? 재가 되지? 염기성이야. 그거 뿌리고 그런다고. 알겠어요? 그런 거에 탄산칼슘. 그 다음에 여기엔 없지만 거기엔 없지만 얘 하나 더 넣어볼까? 얘 뭡니까? 베이킹소다. 뭐 만들 때 쓰죠? 빵 만들 때 쓰죠. 그죠? 이 탄산수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얘가 Na 플러스면 이거 전체가 다원자 이온이야. 탄산수소 이온. 저원자. 자, 어쨌든 뭐예요, 여러분? 이온 결합은요, 대문자 2개 이상이에요. 무조건 화물입니다. 앞에 있는 애가 누구다? 양이온. 뒤 몽땅 그게 한 대문자 하나면 그냥 단원자 음이온이고 2개 이상이면 다원자 이온이라 하거든요. 그 얘는 탄산수소 이온, 얘는 탄산이온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요. 이 베이킹소다 또한 여러분 그 밑에 얘 있죠? 이거 수산화 이온도 이따 보여줄게요. 이거 수산화 마그네슘이라는 애거든. 얘는 뒤부터 읽어요. 탄산 수소 나트륨이라고 부르는 애고요. 얘들은요 제산제라고 써 있을 거야. 근데요 얘 빵 만들 때 쓰는데 얘 이렇게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베이킹 소다 있잖아요 집에. 그럼 할머니들이 하고 막 여기 역류성 식도염 올라올 때 신경성 그랬을 때 그거 먹어요 이렇게. 그럼 얘도 되고 얘도 된다. 위액이 산성이잖아. 얘 염기성이라는 얘기예요. 얘들 둘 다. 그럼 차이점 뭐냐? 얘는 CO3 들어가 있네. 뭐 발생해? 콜라처럼 거기 CO2 나와요. 알겠어요? 근데 얘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약품이에요. 근데 얘 말고 얘도 가능해요. 수산화 알루미늄도 얘도 가능해요. 뭐죠? 약한 염기란 얘기예요. 약한 염기. 생각해보면 강산 집어넣고 강염기는 입에 들어가면 혓바닥 다 녹아요. 그러니까 약한 염기인데 서서히 중화 반응을 일으켜서 속을 달래주는 거예요. 훈훈해집니다. 열도 발생하면서. 알았죠?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중요한 거 여러분. 이제부터 요거는 약간 업된 문제인데 뭐 다른 반 애들이 이제 안 배운 건데 보세요. 다원자 이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원자 이온이 여러분들한테 가끔 나옵니다. 학교 선생님 중에 좀 어려운 레벨업의 문제를 다뤄줄 때는 나오니까 다원자 이온 중에 이런 이온이 있어요. 봐요. 자, 제가 수산화 이온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보호 전자껍질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왼쪽에 원 2개는 당연히 산소겠고요. 오른쪽은 수소입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누구부터? 이거부터 좀 찍었어요. 이거 수소 거예요. 전자. 이해 갔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애는 산소인데 그럼 보세요. 산소라면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끝이에요 이게. 옥힉 규칙 만족했나요? 못하죠. 원래 산소는 수소를 2개를 결합을 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가 외부에서 들어온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네 이렇게. 이게 바로 OH-의 보호 전자껍질 모형이에요. 알았어요? 아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보시라고요. 다음 보세요. 얘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암모늄 이온이죠. 이건 정말 니들이 눈 깜짝할 새 속이 쉽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 여러분 CH4예요. 알아요? 이거 CH4입니다. 근데 봐요. 이게 NH4 플러스가 되려면 이 누구예요? 가운데 2죽이 질소 거에 원자까지 전자 쓴 거야. 5개. 자, 그러면 이건 누구 거냐고요? 수소 거야.
근데 얘는 없죠. 다시 말해서 얘는 H 플러스가 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아이고. 이렇게 된 곳에 이게 NH3잖아요. 얘가 온 거죠. 알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거면 NH4 플러스예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해놓고 X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냐고 물어봐요. 5개입니다, 저거. 알겠어요? 저 X는 15종 원소입니다. 그거랑 똑같은 게 또 누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중심원자 누구예요? 16족 산소입니다. 그래서 이거 누굽니까? H2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얘가 오는 거죠. 알겠어요? H2O에 얘가 오는 거야. 오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이 모양 아까 어디서 봤냐? 이거 NH3에서 봤잖아. 근데 전자를 잘 봐봐. 얘가 대괄호를 치고 이렇게 붙으면 전자가 하나 없는 거야, 얘들은. 다시 말하면 이런 거다. 이 노란색이 누구 거야? 수소 건데 이 수소는 전자를 공유하지 않은 거야. 얘라는 거지. 얘가 와서 붙은 거야. 알았니? 그래서 얘는 오히려 얘들을 전체를 원자과 전자수를 따져주려면 얘도 하나 가져가고 얘도 하나 가져가고 얘도 하나 가져간 다음에 저만을 딱 붙이면 산소가 돼요. 지금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보면 요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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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만 원자과 전자 같아 보이잖아 지금. 그지? 근데 플러스라면 요놈까지도 원래 원자과 전자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러면 우리는 Y는 16조 원소가 된다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고 이런 걸 이해하면 풀 수 있죠. 그럼 이건 누굴까요, 여러분? 얘는 누굴까요? 자, 마이너스는 좀 따지기 쉬워요. 왜? 하나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 들어왔구나. 알았니? 그리고 오른쪽을 잡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7족이야. 3족이 17족. 이거 CL이거든. 맞지? 그 다음 왼쪽은 흰색만 딱 따져봐. 6개잖아. 산소야. 아, 이거구나. 하이퍼염산 이온이야. 음이온은 따지기 쉬워. 양이온만 해놓고 하나 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얘들은 채우기 쉽다고.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공유자수를 한 쌍만 딱 집어넣고 풀면 돼. 알겠죠? 하나만 더. 2 이상은 더 안 나온다. 이런 게 있어. 전자 하나 들어왔잖아. 그럼 이렇게 찍어주라고. 아, 이거 왜 들어온 거야? 됐지? 요 선에 몇 개 있어? 5개 있지, 외곽에. 질소야, 이거. 요 선에 빨간색 빼고 몇 개 있어? 4개 있지? 시아나산 이온이야, 시아. 참고로 보라고, 참고로. 알았어. 고3들까지 통틀어서 나왔던 문제들이야, 이게. 알겠니? 이런 다운자 이온의 표시법도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알겠어? 참고로 보라고. 자, 이제
페이지 81쪽에 공유결합 물질을 한번 보자. 여러분 근데 이런 문제 볼 때요. 이걸 암기해 놓고 들어갔는데 옆에 힌트 또 줘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요 그림 그려놓고요. 얘를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B2A 이렇게 쓰면 A가 누구야? 산소란 얘기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다가는 AC 이렇게 이거 산소구나 이렇게 힌트를 줘. 알았어? 그러니까 아예 뭐 백지에서 찾아라는 얘기는 안 하니까. 근데 저걸 구분할 수 있으면 백지에서도 풀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문제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공유결합 물질로 가볼게요. 공유결합 물질에서는 여러분들 공유전자쌍 갖고 비공유 찾고 막 이러잖아. 근데 사실 이것까지 배워야 되나 싶은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냐면 요 과정입니다. 이거 지워도 됩니까?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내가 공유원자과 가르쳐줬냐? 안 가르쳐줬지? 얘들아 이거 잘 봐봐. 니들한테 잘 나오는 문제 중에 이게 있어. 이걸 한번 볼래? 자가 이해가 가면 앞으로 문제 풀 때 되게 쉬운데 이해 안 가도 풀리긴 해. 마음 편하게 봐. 알았어? 이주기라면 얘들아, 이주기라면 얘가 껍질을 2개를 갖고 있을 거야. 맞지? 껍질을 2개 갖는 이주기 애들을 지금 써놓고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선생님 보여줄게. 외곽에 이렇게 있는 애가 얘라는 거야. 이거 이해가니? 안쪽에 전자 2개 있으니까. 그럼 얘는 몇 개가 있어? 바깥쪽에 이렇게. 이게 7번 질소야. 얘는 이렇게 있으니까 8번 산소야. 얘는 9번 플로린이야. 이때 내가 찍은 이 전자를 잘 보라고. 이 빨간색의 전자가 앞으로 공유결합할 전자인 거야. 저게. 물론 얘는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 원자가 전자수는 당연히 4, 5, 6, 7이 맞아. 근데 공유 원자가라는 게 있어 얘들아. 공유 결합에 가능한 숫자 이거란 얘기야. 이해 갔어? 공유 결합을 얘는 4번, 3번, 2번, 1번을 해야 뭐를 한다?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는 거지. 거기에 따라 구조식이 존재해. 이 숫자만큼의 구조식이. 무슨 얘기냐? 구조식이라는 건 우리가 공유결합하면 전자 점점 한 쌍 그렸잖아. 그걸 선으로 나타낸 거거든. 그래서 얘는 탄소인데 이렇게. 그럼 이 결합은 단일 결합을 4개 갖고 있는 거야. 이 중심 원자는 원자가 몇 개가 와서 붙을 수 있다? 4개가 와서 붙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런 결합에 이런 결합이 있는 거지. 자, 저걸 이중결합이라 하는데 저 이중결합도 하나의 원자가 와서 붙는 거 아니야? 원자가 3개가 와서 붙을 수 있는 것이고 얘는 몇 개가 와서 붙는다? 2개. 얘도 몇 개? 2개. 근데 공유결합은 다 4번이야. 그럼 선생님 한쪽에 사종은 없나요? 사종 없어요. 이건 네모론 가서 니들이 설명을 들어야 돼. 그냥 이건 없어요. 방향만 따져요. 그 다음 질소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거죠. 봐요. 공유결합 3번 하잖아. 근데 이 옥텟 규칙에 만족해야 되잖아.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공유전자쌍이 몇 쌍이고 비공유가 몇 쌍이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물어봐요. 출제자들이. 그럼 너희들은 선의 개수가 공유전자쌍의 숫자고요. 이 점 2개 찍은 거 이거 비공유 한 쌍이에요. 질소는 어차피 비공유가 몇 쌍 있다? 한 쌍이 있는 애예요. 그리고 3개면 얘는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3종류. 다음 산소는요. 비공유가 몇 쌍 있더라? 2쌍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공유결합 2번. 원자 2개.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됐어요? 자, 플루리는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전자껍질로 복잡하게 된 걸 한눈에 확 보는 방법은 얘를 여기에다 넣어보자고요. 플루린을. 플루린이 무슨 결합밖에 못해요? 얘는 단일 결합 하나밖에 못해요. 여기 몇 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중결합이니까. 여기 몇 개 들어갈까요? 2개. 여긴 3개. 여긴 4개. 여긴 2개. 여기는 요거 1개. 여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하나. 이런 식으로. 이 조합을 맞추면 여러분들이 뭐를 잡을 수 있는 줄 알아요? 구조식과 비공유 전자쌍을 한꺼번에 원앙거리고 팍 볼 수 있어요. 자, 내 말을 들어봐요. 얘를 구조식을 그리는 거예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다시 말하면 원 이빠이 그리지 않고 그냥 화학식만 딱 봐도 볼 수 있는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제일 먼저 이 구조식을 찾으려면 첫 번째, 우리한테 화합물을 주든 원소를 주든 원소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왜? 원소라는 건 대문자가 하나인데 내가 비교해 볼게. 니네 수소는 이건 건 알지? 수소는 이거밖에 없잖아. H2 그럼 이거잖아. 그지? 이런 공유 한 쌍 비공유 없어요. 이거잖아. N2 셋 중에 N2의 구조식은 누굴까? 얘야. 여기다가 N 쓰고 똑같은 애 쓰면 되는 거야. 그럼 공유 전자쌍 3쌍, 비공유 2쌍인 거야. O2 그럼 이거 쓰면 돼. 공유 2쌍, 비공유 4쌍. F2 이거 쓰면 돼. 이해 갔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일 때, 화합물일 때, 특히 분자잖아. 잘 봐요. 분자식 내에 뭐를 찾는다? 중심원자를 찾는다. 찾는 방법은 간단해. 아래 첨자가 적은 애가 중심원자야. 무조건. 예를 들어보자. A, B, 3 누가 중심원자야? A인 거야. B to C 누가 중심원자야? C야. 이해 갔니? 아래 첨자 적은 애가 중심원자야. 그런데 이런 애가 있어. 얘가 우선이고 이제 1대1 똑같이 있을 수 있어. 어떤 건 A, B, C 이렇게 있거든. 그럼 다 111이잖아. 그때는 얘가 중심원자야. 저기서 누가 대빵이야? 탄소. 이해 갔어? 자, 이렇게 중심원자를 찾았어. 그럼 중심원자를 제외해야 돼. 원자수를 고려해. 구조식을 결정하면 돼. 이러면 99% 다 끝난 거야. 무슨 표현이냐? 자, 한번 표현해 볼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얘들아. 중심 원자 누구야? N이지. 그럼 얘를 제외해봐. 원자 몇 개야? 3개지. 그러면 얘라는 거야. 세 방향이니까. 그럼 우리는 쟤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얘만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3개.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표현한다? 비공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 뭐를 표현한다? 비공유 전자쌍을 표현한다. 이러면 구조식이 완성이야. 끝이야. 그럼 너희들 얘기해봐. 공유 전자쌍 몇 쌍에다가? 3쌍에다가 비공유 총 몇 쌍이야? 10쌍.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해 갔니? 자, 얘 보자. 중심원자 누구냐? 오지. 여기서 몇 개? 틀어줄게. 아유, 정말. 여기서, 야, 하나, 둘, 누구 결정할래? 하나, 얘야. 그럼 얘를 쓰고, 표현한 다음에,
플로린 집어넣고 얘만 적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끝. 공유전자쌍 2쌍, 비공유 8쌍.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건 어떡하냐는 거죠. 중심원자 누구겠냐? C. 공유원자가 제일 크니까. 그럼 얘를 제외하면 몇 개야? 2개지?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근데 플로린 들어가려면 이거야지. 끝이야. 이건 거지. 그럼 비공유 4쌍. 이해 갔냐 지금? 이거 누구겠냐? 하나 둘 셋 넷 중에 누구? 세 번째.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공유전자 4쌍에 비공유 4쌍. 이거 누구겠냐? 저기서 몇 번째? 탄소. 두 번째겠지? 그럼 두 번째 적어. 여기 수소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질문. 여기 비공유 몇 쌍 있겠냐? 그렇지. 산소에만 있잖아. 저런 거야. 공유는 4쌍인데. 근데 얘가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CF2O로. 그럼 가끔 이렇게 나와도 되잖아. CCl4로. 여기다 Cl만 집어넣으면 돼. 비공유는 똑같이 3쌍씩 있는 거고. 이게 이해가 가면 문제를 되게 빨리 풀려. 이렇게 보면. 너네 거기 밑에 공유결합 물질 해가지고 O2 보이지? O2. O2 그럼 니네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아, O2. 이렇게. 이게 O2야. 그 다음 옆에 H2O 보이지? 아, H2O. 이렇게 보여야 돼. 이런 거라고. 이해가니? 자, 밑에 우리 주변의 공유결합 물질들 봐봐. 질소. 질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어백 그 자동차 사고 났을 때 터지는 거 있지. 근데 지난 시간에 내가 에드밸런스 얘기해줬지. 에드밸런이 공기 밀도가 작아서 떴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마실 수 있다는 거, 목소리 변조할 수 있는 거 안정한 거기 때문에 그러잖아. 질소는 그래서 에어백에 들어가는 기체야. 충돌에 의해서 얘가 터지더라도 뭐야? 전혀 우리한테 해가 안 되는 거. 또 하나, 참고로, 야, 에어백은 충격량이 일정할 때 뭐를 길게 잡아주는 애야? 시간을. 그치? 그래서 충격력을 조금 줄여주는 애잖아? 그 다음에 과자 봉지에 많이 들어가 있지, 충전기체? 그렇지. 그게 얘야. 그럼 왜 N2가 거기에 들어갈까? 질소와 N2는, 이거 N2 그러니까 몇 중 결합이야? 딱 느끼지? 자, 3중이야. 이해 가냐? 비공유 2쌍, 땅땅 2개. 그지? 양쪽 질소에 하나씩. 그러니까 이러니까 3중 결합이면 화학 결합에서 끊어지기 정말 어려워. 알았어? 그래서 대기 중에 78%가 누구야? 질소인 거야, 그래서. 알겠죠? 그러니까 에어백. 그냥 이렇게 적어두는 거지. 그냥 과자, 봉지, 충전기체. 이런 식으로 끝. 그 다음에 질소 다음에 누가 있니? 뷰테인이 있는데 얘들아, 요 뷰테인은 C4H10이라고 하거든. 요렇게. 선생님 저 복잡한 건 어떻게 그래요? 욕심 부려보면 그릴 수 있어 저것도. 야, 중심 원자가 누굴 것 같아? C야. C가 몇 개 있는데 4개 있어. 이렇게 써. 이렇게. 알겠냐? 그리고 구조식이 뭐가 좋지? 그러면 생각을 잘해봐. 기본이 이거야. 단일 결합일 때 여기에 수소가 몇 개부터? 3개. 여기는 2개, 여기도 2개, 여기서 3개. 이게 끝이야. 이게 C 4개, H 10개짜리야. 아까 1번 구조식 갖다가 써놨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그거만 싹 외우면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시험 올 거야. 그거는. 알았어요? 이게 원래 루이스 구조식 그리는 방법이거든, 저게. 나중에 배운 루이스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근데 거기 보면, 형식 전화 구하고, 막 복잡해요. 니들 보면 막 승질나 막 연필 부러뜨릴 거야, 아마. 근데 저렇게 그리면 대부분 7, 80% 다 맞춰요. 알겠습니까? 자, 뷰테인은 휴대용 가스레인지 연료죠. 뭐가 자꾸 코로 들어. 연료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얘를 부탄가스라고 하나요? 부탄가스. 그리고 LPG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LPG? LPG 혼합기체.
여기에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이 섞이거든요. 프로판가스하고 뷰탄가스가 섞여요. 거기에 들어가는 혼합기체에도 뷰테인이 써요. 근데 여러분 이거 대문자 몇 개야? 2개지? 여러분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들은 물에 안 녹아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분자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딴 건 모르겠고 대문자가 3개 이상 되면 물에 잘 녹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대문자가 3개면 물에 잘 녹아요. 알았어. 거기 설탕 있죠, 설탕. 이게 분자량이 342거든. 요 놈은 조미료잖아, 조미료. 근데 이거 잘 봐. 야, 이 설탕이 물에 들어가면 이온화 되느냐? 안 돼, 얘들아. 설탕은 물에 들어가면 이온화 안 된다. 알겠지? 그런데 물에는 잘 녹아. 왜? 대문자 3개잖아. 물에는 잘 녹는다고. 그 다음에 에탄올 있지, 에탄올. C 2개, H 5개, OH. 이건 이제 시성식이라고 하는데, 에탄올은 소독제로 쓰죠. 알코올. 우리가 이제 팬데믹 때 한참 손에 막 닦았을 때, 그죠? 근데 저거 물에 녹아 안 녹아요? 녹아요. 세자잖아요. 대문자 세자. 여러분 대문자 한 자는 물에 안 녹습니다. 세자는 물에 잘 녹아요. 2자만 조심하면 되거든. 2자만. 2자는 중심 원자가 대문자 2자일 때 이거 밑에 첨자 아무 상관없어. 그거 100만이 붙든 1000만이 붙든 상관없어. 대문자 2개일 때 중심 원자가 탄소면 물에 안 녹아요. 중심 원자가 얘는 누구예요, 그럼? O죠. 그죠? 얘는 누군데요? N이죠. 이런 물에 녹아요. O나 N이면 물에 녹는다고요. H2O에. 알겠어? 그런데 탄소면 안 녹아요. 그러니까 탄소냐 아니냐만 구분하세요. 탄소가 아니면 물에 녹아요. 근데 조금 어떤 애들이 있어요. BF3도 있고 자연계에 잘 존재하지 않는 애들 슬쩍 갖고 오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구조식을 그릴 줄 안다면 왜 물에 녹습니까? 그러면요. 얘가 존재하면 물에 녹아요. 중심 원자의 대문자 2개인데 비공유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거 물에 녹고요. 얘처럼 어디 갔어? CCl4처럼 봐라. 중심 원자가 여러분 얘도 그 대문자 2개 알지? 중심 원자에 비공유 없지? 이런 물에 안 녹아요. 얘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요. 왜요? 대문자 3개잖아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거예요. 그거만 알면 학교 선생님이 가끔 이상한 거 하나 툭 낸단 말이야. 맞출 수 있어요. 우리가 입안에서 교과서만 열심히 이게 아니잖아요. 좀 만점 맞으려고 뭔가 하나 더 잡는 다음에 이런 것도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까? 대문자 3개는 물에 녹는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오른쪽 날개글에 이온결합 물질의 용해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 날개글 한번 보세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 이온결합 물질이 왜 물에 들어가면 잘 섞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용해가 뭐예요? 용해. 용질이 어디에 녹는 거예요? 용매에 녹는데 용매가 물이면 우리는 뭐라 부른다? 수용액이라고 합니다. 수용액. 이거 잘 섞이는 이유는 얘가 잘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용질 간의 인력과 용매 간의 인력보다 용매 간의 인력이 더 세면 잘 녹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네 부부가 있어요. 너랑 와이프. 나랑 와이프가 있어요. 사이가 약화되면 바람 잘 나요. 그거. 금방 끊겨요. 그래서 이 부부 친하다 그럼 뭔가 의심해 보아야 돼요. 덩달아 좋아하지 말고. 알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 여자들이 한번 의심하면 거의 다 맞잖아. 남자들은 의심도 오다가 이러고 다니지만. 여자들도 싸명을 하잖아. 저것들 봐라. 그럼 거의 100% 맞아요. 그러니까 물하고 염화나트륨이라는 소금과 물이 잘 섞여. 그러면 물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있잖아. 얘가 비공유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얘가 전자쌍을 더 세게 당겨서 이 물 분자 같은 경우는 얘가 음전화 뜨고 양전화 떠요. 이렇게 쌍극자를 다 갖고 있는 애거든요. 그러면 CL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CL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요. 수소가 플러스니까 얘를 둘러서 이걸 수화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나트륨이 들어오면 누가 둘러쌀까요? 나트륨이 들어오면. 이렇게 산소가 둘러싸요, 이렇게. 음전화 뗀 애들이.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여러분, 삼투라는 말 들어봤어요? 삼투? 야, 니네 시험 범위가 저기 세포막 갔냐, 안 갔냐? 세포막. 지나갔지? 그때 삼투 때 배웠지? 니네 세포막을 통과할 때 이온은 어디를 통과했지? 막단백질 통과했지. 그리고 기체들은 인지질 이중증 통과했잖아? 근데 잘 봐라. 여기 반투막이 있는데, 이렇게 U자관을 놓게. 여기 물이 있다. 여기 소금물이 있다. 물 통과하지? 여기도 물 통과하거든? 근데 소금은 통과 못해. 그러면 H2하고 얘하고 누가 커? 어차피 얘들 둘은 얘가 크거든? 세트 2니까 이건 아르곤 따라가잖아. 이건 네온 따라가고 껍질이 3개고. 누가 더 커? 이게 더 커. 큰 거 통과하는데 왜 짠 거 못 통과해요? 이래서 통과 못해. 수화돼서. 덩치가 이만해가지고. 이해가니? 수화돼서 통과를 못하는 거야. 이게 옛날 연대 구술 면접 시험 자료였어. 알았어? 애들한테 물어봤다고. 야, 이거 물 통과하지? 아이, 당연히 통과하죠. 야, 이거는 왜 통과 못해? 커서요. 이래서 다 떨어졌어요. 큰 게 아니에요. 작은데 물 분자가 수화돼서. 아시겠습니까? 이래야 물에 잘 녹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물에 기름이 안 녹지? 그럼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분자량이 커야 끓는 점이 높아요. 근데 물에 기름이 안 녹는다는 건 서로 안 섞인다는 얘기인데 의외로 물보다 기름이 끓는 점이 높아요. 평소에 여러분들 생각 안 해봐서 그래. 야, 근데 내가 옥황상제야. 니들이 지옥에 왔어. 이리 와. 펄펄 끓는 물, 펄펄 끓는 기름 어디다 손 넣을래? 넣었다 빼라면 어디다 넣을래? 물에다 넣지. 당연히 넣으면 튀겨지는데. 높아요, 온도. 온도가 높으면 분자간 인력이 센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물 분자하고 기름 분자가 딱 섞어놨을 때 물 분자하고 기름 분자 사이에 못 들어가요. 인력이 세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친해야 섞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다. 이제 넘겨보세요. 자, 넘겨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들이 여기서 결정이 다 떨어지거든.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이온 결합 물질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고체적인 표현이에요. 이온 결정이다 라고 부르고, 공유 결합 물질은 두 가지로 표현해요. 여기서 조금 난감해야죠. 학교 선생님들이 두 가지 다 알려줄 거예요. 공유 결합 물질은요, 분자 결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물질이 됐을 때. 자, 이게 뭔지만 잘 보세요. 일단 분자 결정은 입자가 누구냐 그러면 분자예요. 얘는 원자고요. 물론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둘 다 비금속으로 돼 있어요. 비금속으로. 그러면 분자 결정, 공유 결정 중 얘들의 이유는 뭐냐? 얘는요, 독립적이에요. 한 개 한 개가 자유롭다고요. 이렇게 되면 기화되기 쉬워요. 기체화되기. 하나하나 입자들이 떨어지니까. 얘는 연속적이야. 아까 연속적 뭐 어디서 배웠어? 연속적. 이온결정에서 배웠잖아. 걔 세자로 뭐라고 불렀어, 내가? 이 연속적, 그리고 뭐라고 썼어, 맨 뒤에다가? 덩어리. 이렇게 존재한다니까? 그럼 얘가 누구냐고? 공유결정이? 다이아몬드. 흑연. 얘들 모두 C라고 하잖아. 이런 애들이, 알았어? 그 다음에 규산염이라고 있지? SiO2인데, 니들 뭐, 독립적 구조, 단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 배우는 거 있잖아? 그게 여기야. 알았어? 규산염. 얘들은, 결합, 여기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분자간 인력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점선으로. 얘는 공유결합이야.
공유 뭐냐고? 니네 아까 공유전자 한 쌍 이렇게 표현했잖아. 이게 공유결합 표시야. 선. 공유전자 한 쌍. 알았니? 그래서 자,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선 4개. 이게 원래 입체거든, 얘들아. 학교 선생님들이 입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 이게 다이아몬드 구조야. 알겠어? 쫙 그물 구조라고 그래. 쫙 펴져 있는 연속적인. 그런데 분자 결정에 물도 분자 결정에 이게 화학 결합이라고. 이게 이 아까 음전화 뗀다 했잖아. 양전화 수소. 그럼 또 다른 물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거야. 잘 봐. 요거 기억이라 하고 요걸 니은이라 해보자. 기억이 무슨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야. 공유 결합. 그럼 니은은 무슨 결합이야? 이거 분자 간 인력이야. 그래서 기억은 화학 변화야. 니은은 물리 변화고. 무슨 말이야? 니은이 끊어지는 건 얼음이 불, 물이 수증기 되는 거야. 기억이 끊어지는 건 수마 3풀, 수소 마이너스 산소 플러스 전기분해야. 저건. 알았지? 그러니까 기억이 주된 힘은 공유 결정들이고 니은이 주된 힘은 분자 결정들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드라이 아이스나 그 다음에 뭐 나프탈렌이나 뭐 아이오딘도 여기에 해당돼. 아이오딘 이런 것들. 알았어? 이런 것들이 분자 결정, 승화성 물질이라고 그래. 잘 날아가. 그리고 공유 결정은 여기 있는 애들. 얘들은 분자라고 안 해. 알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말이야. 잘 봐.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속뜻이 숨어 있는데 얘한테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어. 전기전도성으로 구분을 너무 쉽게 할 수 있어. 전기전도성으로. 무슨 말이냐? 이걸 지운다. 스캅. 자, 공유결합 물질을 두 개로 나눴어. 분자 결정이 있고 원자 결정, 공유 결정. 공유 결정이 원자 결정이 똑같은 말이야. 그럼 고체일 때, 액체일 때 이런 거지. 자, 봐봐라. 전기 전도성이 얘들 모두 없어요.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도 없어요. 이온이 연속적으로 붙어 있잖아. 뭐라고 했지 내가? 덩어리. 그지? 연속적으로 붙어 있어서 이온이 움직이질 못해. 근데 왜 그게 전류를 못하는 건데요? 잘 봐요. 우리가 도선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거 끊어졌죠?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그치? 그러면 이 도선의 전류가 흐르려면 끊어져도 전자가 움직이면 도선의 전류가 흘러요. 그럼 무조건 여기로는 누가 나와요? 전자가 나오고 여기로는 들어가줘야 되거든. 그래서 잡아. 양이온이 여기 가는 거지. 양이온이 가서 끊임없이 전자를 소비시켜주고 음이온이 가서 전자를 밀어주는 거야. 동시에. 이러면 전류가 흘러. 이온이 자유로워야 된다고. 이온이. 알았니? 뭔가 전자를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 가서 전자를 움직여줘야 되는데 응? 고체인 소금은 그냥 가만히 붙어있다고. 어제 딱 됐을 때 거기 근처에 있는 애는 전자를 주고받고 하겠지. 그 다음부터는 끝이야. 안 통해요. 그래서 안 통하고 공유결합은 당연히 전자가 못 움직이죠. 꽉 잡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액체가 되잖아요. 용융상태 그럼 통해요. 이게 이온결합 물질 특징이야. 그러니까 액체 소금은 전기를 통한다는 얘기예요. 액체 소금. 얘들은 상관없다는 거죠. 상관없다. 근데 가끔 얘들아 공유 결정인데도 요런 애가 있어요. 요런 애가. 이거 탄소입니다. 탄소. 흑연. 공유 결정인데도 요렇게 되는 흑연이에요. 흑연. 탄소 막대. 얘는 전류 통해요. 예외예요. 예외. 왜? 흑연 이렇게 돼 있다 얘들아. 잘 봐. 흑연의 재밌는 특징 봤냐? 지금 공유결합 몇 번 하냐? 3번 하지. 니네 탄소 몇 번 해야 돼? 공유결합. 4번 해야 되잖아. 전자가 남아서 얘가 왔다 갔다 움직여. 위아래에서. 뭐 꼭 누구처럼. 꼭 자유전자처럼 움직여. 그래서 이게 판상구조거든. 그래서 잘 부서지지? 연필심으로 쓰는 거야. 알았냐? 그러니까 이게 전자가 왔다 갔다 움직임으로 인해서 전류를 통해. 액체가 되면 무너져. 근데. 알겠어? 그래서 요런 경우가 하나 예외로 있지만 근데 가끔 이런 게 있다. 수용액이 되면 이라고 했지.
그때 기억을 하라고. 이거. 뭐라 그랬어? 나 칼질함. 걔가 들어가면 걔들은 무조건 수용액이 전류 통한다니까. 근데 안 통하는 애가 누구야? 앙금. 그 아빠 대표 중에 누구야? 박하사탕. 걔들은 안 통해. 용 상태는 통하는데 물에 녹이면 안 녹는데 뭘. 그치? 근데 가끔 분자 중에 물에 녹였을 때 전류 통하는 애 있다. 분자 중에 물에 녹여서 전류 통하는 게 있다고. 누구냐? 얘야. 누구냐? 얘야. 얘 공통점 뭔 거 같았냐? 중학교 때 배웠지. 이거 산성이야. 산들이 분자거든. 니네 가만히 봐봐. 금속 없잖아. 아레니우스라는 과학자가 산이라고 규정한 거 니들이 중학교 때 배운 게 이거야. 분자야. 분자인데 수소화 물. 알았어? 그래서 이런 애들은 고체 액체는 전류를 안 통하는데 물에 녹으면 전해질이 돼서 전류를 통해. 알았어? 근데 웃기는 건 얘도 분자잖아. 그지? 얘도 전류 통하거든? 근데 얘를 산이라고 하는데 얘는 염기야. 그래서 아레니우스가 이거 설명 못 해가지고 깨졌어. 알았어? 이런 애들도 있다고. 물에 녹였을 때 분자 중에 전류를 통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대부분 안 통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설탕. 대문자 몇 개였어? 3개. 물에는 녹아. 전류 안 통해. 알코올. 대문자 3개. 대부분 에탄올이 물에 녹으면 전류를 통할 거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OH 붙어가지고 뒤에. 아, 중학교 때 OH 붙었던 염기였던데요. 아니야. 그 중학교 때 배웠던 OH는 무슨 결합 물질일 것 같아? 무슨 결합이야? 이거 이온결합이었던 거야. 근데 아까 얘는 이게 이온결합이야? 분자잖아. 분자. 얘는 얘 중성이야. 물에 들어가면 이온 안 돼. 같이 이래가지고 다 틀려요 보면. 알았어? 얘 비전해질이야. 에탄올. 알겠지? 물에는 잘 녹아. 녹는데 이온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물에 녹아서 이온화되는 애들이 산이라는 애들도 특별한 애들이 있긴 있어.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나눠준 거 숙제는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 내용만 해도 충분할 거고요. 87쪽까지 풀으셔야 됩니다.